민주당은요, 신경민 의원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동력에 좀 열을 올리는 것 같아요. 검찰, 경찰에서는 지금 특수본이 수사하고 있습니다만, 경찰 수사 또 혹시 이제 지금 검찰은 아직은 못합니다만, 일단 이 수사를 못 믿겠다 이건가요? 국정조사를 지금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네요. 첫째는 조사와 국조가 함께 간 경우의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방해를 했다고 자꾸 여권에서 주장을 하는데 이게 오히려 상승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물론 방해를 할 수도 있지만요. 잘 운전만 잘하면은 이런 참사의 경우에 조사하는 것, 국조와 수사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접근하는 방법도 다르고 이 참사의 전모를 파악을 하고 이런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그건 뭐 누구나 다 압니다. 책임자 개인 책임 몇 사람만 딱 집어낸다고 그래서 이런 참사의 진상을 알 수도 없고요. 네. 정말로 이 참사를 잘 알아내고 앞으로 재발을 막겠다 그러면은 네. 첫째 수사, 둘째 국정조사와 같은 객관적인 조사, 그리고는 장기적인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하는 위원회가 중요합니다. 이건 긴 호흡으로 1년, 2년, 3년을 놓고 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예를 보면은 10몇 년 한 경우도 있고요. 9.11 같은 대참사의 경우에도 4, 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각계의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네. 청문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러면서 그 진상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막는 걸 해가지고 리포트를 작성하고 대국민 보고회를 하거든요. 네. 우리가 그런데 약하죠. 그러니까 커미션을 하나 구성하는 건 저는 이번에 꼭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수사만 해야 되느냐 국조도 함께 해야 되느냐 가지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고 있는데 국조는 국조고요. 수사는 수사고요. 그리고 수사의 주체가 경찰이 되는 건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처음부터 합동수사본부를 하든 아니면은 상설특검을 하든 경찰이 주도하는 수사가 아닌 다른 방향의 수사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일단 정부가 방향을 처음부터 너무 잘못 잡았고요.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이 머리를 맞대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민주당은 이미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단독으로도 국정조사 처리는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네. 국조를 제가 여러 번 해보면 만약에 이렇게 일방이 통과하잖아요. 그럼 그걸 또 부담스러울 수 있다. 방해할 수 있는 방법이 헛바퀴 공회전이죠. 헛바퀴 굴릴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건 국민 여론이죠. 그리고 언론 보도인데 네.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 여당이 헛바퀴를 돌리면 국조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국민 여론. 그것 네. 때문에 서명 운동까지 함께 벌이고 있거든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주당에서 재난을 정치화하는 것 아니냐. 이제 지난주에도 최소원 위원님께서 네. 그런 용어를 이제 꺼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지적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행동을 놓고, 그러니까 하는 이제 정치적 행위를 놓고 보면은 네. 약간 검찰 수사 속도에 대해서 비례성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 속도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빨라지고 그다음에 측근들에 대해서 지금 뭐 압수수색 영장 발부되고 체포영장 발부되고 이렇게 되는 속도에 비례해서 이게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신 의원님께서 뭐 국정조사에 대해서 의미 잘 말씀해 주셨지만 네. 국정조사 일단 급하다면 민주당 단독으로 해도 됩니다. 정의당도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장외투쟁까지 하느냐. 아니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정당이 국회 안에서 문제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진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네. 왜 장애로 나서느냐. 이거는 국민 여론전이라는 것을 저는 핑계로 하지만 네.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속도에 대해서 같이 비례성의 원칙으로 막을 쳐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 국정조사가 새로운 정말 좋은 결과를 내기,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럼 우리가 민주당이 5년 동안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 준비했던 재난 매뉴얼이 왜 이 정부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았는지 어디에서 시행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걸 꼼꼼히 점검해서 다시는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 차원의 시스템 만들고 우리 사회를 통튼 공동체의 그런 안정을 위한 기반을 만드는 게 그 우선이지. 네. 사실 지금 민주당은 경찰의 수사 능력이 출중하니까 앞으로 경찰의 수사권 줘도 된다고 해놓고 왜 경찰의 수사력은 또 못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국정조사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장외로 끌고 가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또 논란에 부딪히고 있는 그 사망자들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그 참사의 피해자들에 대한 신원을 가지고 우리가 공개해서 그 추모 공간을 따로 만들자 해서 또 지금 정의당까지 네. 반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놓고 보면은 민주당이 대응 속도가 지금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오늘 검찰 속도, 수사 속도에 조금 대응하는 그런 반면에서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은 재난의 정치화 혹은 재난의 정쟁화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태원 참사 이 국가 애도 기간은 끝났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정치적 공방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고 급기야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하자 이런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어요. 관련 얘기 쭉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합니까? 당연히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됩니다. 비공개 수사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 위반일 뿐만 아니라 유가족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폐륜 행위입니다. 최근에 나온 희생자의 명단과 사진 공개하자. 네. 저는 이건 미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거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조정훈 의원의 표현은 상당히 거칩니다. 일단 그런 생각이다. 무슨 제가 또 굳이 그 표현을 쓰지 않을게요. 근데 어쨌든 격한 표현까지 쓰면서 부적절한 지금 대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민수 대변인님. 네.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희생자들의 이름을 왜 영정 앞에 공개 못하냐 이제 그런 논리인데 뒤집어 보면 혹시 희생자들도 유족들도 그걸 원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대전제가 이재명 대표도 얘기할 때 유족들의 동의를 받아서 동의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 자녀를 잃은 어머니가 경기도청에 그 분향소를 가서 영정을 들고 갔어요. 그래서 내 아이 이렇게 꽃다운 나이에 갔는데 영정을 놓고 분향을 하고 싶다 요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받아준 기사를 봤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어떤 이런 참사에 분향소에 영정도 없고 유패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저 이런 분향을 참사에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동의하면 민주당이 이거를 유족들에게 동의를 물어봐서 공개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참사, 이런 진정한 애도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참사를 정쟁화한다는 건 저는 정말 전적으로 동의 못합니다. 단 1도 동의를 못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지금 정쟁화시키는 거는 여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이라고. 이른바 촛불 집회가 10월 29일에 있어서 진보단체 집회를 막느라고 여당 대표가 경찰이 제대로 못했다는 식으로 공격했다가 다수의 언론으로부터 궤변이다, 황당한 궤변이라는 비판을 직면했어요. 왜냐하면 그날 보수단체도 같이 집회를 했거든요. 그리고 참사 일어나기 2-3시간 전에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짜 뉴스 퍼뜨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자꾸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지금 검찰이 수사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방탄이 되고 있습니까? 이분들 저기 국가 애도기간 끝나자마자 체포영장 받으려고 했고 기각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또 들고 왔지 않습니까? 그 근무도 안 한 민주당사를 또 들어가겠다고. 그거 또 보여줬어요. 검사까지 들어와가지고. 아니 그 자리에는 정진상 실장이 근무를 안 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도 알아요. 왜? 그 얘기 제가 잠시 뒤에 해볼게요. 예, 국민의당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삼풍 백화점 붕괴 참사도 마찬가지고 가습기도 그랬고 세월호도 그러고 세월호 참사도 그랬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도 검경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저는 특검도 반드시 필요하다. 네. 지금 셀프로 조사하다 보니까 지금 안타깝게 경찰서 경감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꾸 경찰로 몰고 가는 이런 지금 셀프 수사와 고위직은 아무도 수사를 안 해요. 네.
반드시 국정조사 우리 국민들도 원하고 있고 특검 통해서 진상 밝히고 재발 방지책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확실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철저한 원인 규명과 또 책임 소재를 가해야 할 시기일 것 같고요. 이어서 좀 다른 주제도 짚어보도록 김영남 하겠습니다. 의원 뭐 하실 말씀 아, 네. 있으신 것 글쎄, 같아요. 이제 네네. 이재명 대표께서는 유족이 반대하지 않는 한 공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조금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아요. 유족이 명백하게 동의하지 않는 한 공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반대가 아니라 동의를 그렇죠. 하지 않는. 명백히 동의가 있다는 게 확인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명백히 반대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지금 재난의 정치와 뭐 일부에서는 참사팔이라는 용어도 씁니다만 지금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번 사고를 세월호와 같이 끌고 가려는 의도가 명백한 것 같아요. 세월호 관련해서 지금 만 8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항상 똑같은 얘기,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진상조사위원회만 9차례가 꾸려졌어요. 매번 수십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근데 9차례에 걸친 소위 야당에서 주장하는 진상규명으로 인해서 밝혀진 게 뭐가 있나요? 애초에 검찰 수사에 의해서 무리하게 화물을 많이 싣기 위해서 평형수를 많이 뺐고 그리고 무리하게 많이 실었고 그리고 뭘 할까요? 단기간 내에 대신 고용된 선장이 제대로 근무도 안 했고 이런 거 외에 9차례에 걸친 진상 규명을 한다고 그랬지만 거기서 더 나간 건 없거든요. 그리고 이 사안이 과연 국정조사에 적절한 사안이냐? 국정조사는 권력에 밀착되어 있는 사건으로서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못할 만한 어떤 네. 정치적 외압이 작용할 만한 사안일 때 국정조사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보기엔 이건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네. 우리 제도 개선을 위해서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네. 수사 진행 중인데 국정조사를 하자? 그러면 국정조사 열리면 사건 관계자들이 특수본에 못 가잖아요. 일단 국회에 불려 나가야지. 사실상 수사가 방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신경민 의원님 제가 그 저기 이렇게, 명단 얘기만 하나 할 네네. 텐데요. 이 정도 참사가 벌어지고 나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유례가 없습니다. 이건 참사에 보태면 보탰지 참사를 덜어주는 조치가 아니고요. 명단은요, 이건 여야가 정쟁을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단은 유가족에게 맡겨야 됩니다. 유가족들이 결정할 문제고요. 지금 참사를 쭉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사에서 명단 공개를 안 하는 게 이게 개인정보법이라고 그러는데 개인정보법에 해당되는지도 한번 봐야 되고요. 이건 우리 언론이 지금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언론이 결정해야 될 일이고 유가족이 결정해야 될 일이지 이건 이재명 대표가 나올 일도 아니고 여당이 나올 일도 아니고 대통령실이 나올 일도 아닙니다. 이거 하나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 문제도 첨예하게 앞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당에서도 목소리가 일치되지 않아요. 일단 정의당 또 조금 전에 봤던 소수정당이지만 시대전환 목소리도 다르고요.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